예,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경영 협동과정 7학기 박성재입니다.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진이 뭔지 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올해 3월에 CB 인사이트라는 그 유명한 마케팅 펌 여기서 딱 띄웠습니다. 이걸 띄우고 나서 되게 우리 은행 쪽에서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막 그랬었는데, 이거 보신 분이 수업에도 나왔을 법한 자료인데 아직까지 문서가 안 나왔습니까? 이 수업이 뭐냐면, 이 사진이 뭐냐면 CB 인사이트에서 3월 11일인가 이걸 띄웠어요. 이 사이트는 잘 보면 알겠지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인 웰스파고예요. 웰스파고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웰스파고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스파고는 퍼스널 뱅킹, SME 쪽, 그리고 커머셜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핀테크 업체들이 웰스파고의 78% 거의 8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현재.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대체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는데,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게 또 있고, 랜딩 클럽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무서운 데 중에 하나가 랜딩 클럽이 있고, 트랜스퍼 와이즈가 어디 있는데 뭐 아무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트랜스퍼 와이즈는 뭐냐면 말 그대로 현명하게 송금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돈을 보낼 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좀 해당이 좀 덜한데, 송금 수수료가 붙고 환율을 할 때의 환율 차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포지션이 발생을 하면서 로스가 생겨요. 근데 트랜스퍼 와이즈를 하면 이 로스를 상당히 많이 줄여줘요. 그 매칭해서 하는 매칭? 예를 들면 저는 그런 비슷한 데를 하나 들었어요. 거기는 이제 영국에서 일하는 크로아티아 노동자가 그게 바로 트랜스퍼 와이즈예요. 예. 이 트랜스퍼 와이즈하고 대적할 만한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대림동에 환치기가 있어요. 대림동의 환치기가 사실은 더 빠른 이유가 5분이면 해결이 돼요. 조폭이 껴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확실하게 클리어링 해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제를 해줘서 더 빠르고, 대신 수수료는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림동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정말 대림동이라는 데가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인데, 그 구로 디지털 단지 그 위쪽이 이제 대림동인데, 거기에 조선족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들이 송금을 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해서 우리나라 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다 와 있었어요, 대림역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송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지점에다. 뭔 일이냐. 근데 그래프가 정말 이렇게 확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사가 났죠. 이제 환치기 때문에 죽어나는 은행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트랜스퍼 와이즈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환치기가 불법이에요.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런 게 다 풀려 있기 때문에 트랜스퍼 와이즈로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핀테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데가 은행이에요. 그래서 큰 타이틀로 났던 게 Banking's Under Attack, 딱 크게 났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도 좋아서 다 막아놨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기대를 했을 때 우리는 사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이 은행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나서는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긴 한데, 어쨌든 바뀌고 있고,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업체들 우리가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랜딩 클럽 같은 경우를 모티브로 해서 생긴 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8%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짜리
대출금리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출금리 얼마인지 아시는 분? 신용대출. 안 받아봐서 모르겠죠? 한 4% 정도 돼요. 그냥 더블인데 그거를 그럼 누가 가서 신용대출을 받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대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8% 대출을 못 받아요. 바로 그 러시앤캐시에 가서 15%, 20%짜리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고객 포지셔닝으로 봤을 때. 은행은 더 안 내려가요. 그 이유는 크레딧 코스트가 너무 높아. 근데 은행이 8%짜리 받는다. 그러면 이제는 칼 들고 이제 은행을 뛰쳐온단 말이에요. 니들이 뭔데 8%를 받아.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을 커버를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이제 이런 핀테크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마케팅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고 마케팅의 중요성이 나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이제 아까 말했던 6가지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핵심 기술이 있을 거고 필요한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부족한 게 되게 많아요. 숏한 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다루는 기술 경영 쪽에서는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포피믹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광고론. 지금도 장대련 교수님 계신가요? 네, 장대련 교수님의 마케팅, 광고론 같은 걸 들어보셨다면 더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마케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마케팅이라는 걸 왜 따로 이 시간을 들여서 강의를 하느냐? 그 이유는 기술 마케팅과 일반 마케팅은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팔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의 목표는 뭔가요? 스타트업의 목표. 스타트업의 꼴은 뭔가요? 6분의 스타트업 이걸 하고 계셨는데 혹시 스타트업의 꼴을 뭔가요? 세상을 바꾸는 게 스타트업의 꼴인가요? 스타트업의 꼴은 엑시트예요. IPO를 해서 엑시트를 하는 게 스타트업의 가장 일반적인 꼴입니다. 그런데 엑시트를 하려면 마케팅을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부도가 납니다.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또 하나는 아까 같은 트랜스퍼 와이즈를 만들던 창업자가 준비를 막 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막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냐? 크로스 전략이겠죠? 아니면 사오는 바잉 전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휴를 할 수도 있고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어느 식으로 잡아가느냐 기술 마케팅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지도가 다르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모든 세상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기술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술은 사실 쓸 데가 없어. 그럼 누군가한테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썩혀두면은 이거는 코스트로 비용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캐펙스가 돼야 되는데 그냥 코스트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겠는가? 그거 역시 이제 마케팅이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스타트업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정말 뛰어난 기술이 있어 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장 큰 문제는 파이낸스 쪽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이 해결이 되면 파이낸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케팅 쪽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신문 13년도 11월 11일에 나왔던 말이에요. 성공을 100으로 봤을 때 기술은 1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나 다 시작을 할 때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걸로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8%밖에 안 되는 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머지를 채워줘야 되고 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실용화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각 기업마다 쓸모없는 기술이 정말 많고 쓸모없는 특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를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지금은 바뀐 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술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북밸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밸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PBR이나 퍼 값을 바뀌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술을 베이스로
신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보나 기보에 가서 이 기술이 있으니 신보서를 달라. 그럼 신보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마케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왜 마케팅을 그렇게 중요한가?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는 시대가 바뀌니까 세상은 복잡해지고 예전에는 하나의 기술만 있었으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연대 경영학과를 나오면 졸업할 때 뭐 그다지 걱정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아는 후배 녀석이 후배도 아니죠. 아는 사람의 아들이 이번에 졸업한다고 하는데 반타작이다. 그 얘기를 해서 되게 놀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상이 어려운 거죠. 연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저는 95년도에 들어왔고 2002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장 핫했던 플레이스가 카드였어요. 카드는 다 그 당시 어쨌든 2002년 기준으로 초봉이 3천만 원이 넘는 유일한 회사 직군이 카드였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이 다 카드사랑 다 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카드 사태라는 게 2003년도에 발생을 합니다. 예. 그때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좀 되게 좀 스콥이 좀 작았어요. 그때 저는 은행을 들어갔었는데 은행에 있을 때 카드 사태 지나고 그때 이제는 지점장님이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스콥이 짧은가? 좀 더 넓게 봤더라면 카드사 같은 데는 안 들어갔을 텐데. 근데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은행이 어떤 데인지 모르고 카드가 어떤 데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지. 월급 많이 주니까 들어갔었는데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왜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코스트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술은 막 발전하고 있어요. 따라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계신가요? 김학은 교수님이라고 경제학과에 계셨는데 은퇴하셨죠? 그 교수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은 없는데 정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A 폭격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한 반 이상 빠지고 그래도 중간고사 한 번 정도 봤다. 그러면 그건 A였어요. 피할 수 없는 A였는데 그분은 강의하시는 게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바뀌는 게 없어요. 경제학 원론이 바뀔 리가 없죠. 그리고 교통부 장관 하셨던 서승환 교수님도 그때 그분은 별명은 C승환이었어요. 그분은 C 이상을 주질 않았어요. 자기 수업에서 A나 B를 받는 놈은 없었다. 그러면서 C승환. 근데 그분의 그 수업 역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근데 바뀌진 않았고. 근데 우리 같은 이쪽 IT 쪽은 우리 교수님도 힘드시겠지만 계속 바뀝니다. 어제의 기술은 그냥 사장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UX라는 것도 처음에 교수님이 시작할 때는 HCI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UX가 됐어요. 나중엔 뭐가 될지 몰라요. 다른 이름으로 또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트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뛰어난 개발자를 얻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뛰어난 개발자면 오케이. 근데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사와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는 기술을 사와야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수명주의가 짧아지는 거예요. 기술 경영에서 배웠을 수 있는데 그 지배하는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아우르는 지배적인 기술의 수명주의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S커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S커브가 수명이 짧아지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발 비용 대비 매출액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게 발생합니다. 여기서도 또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을 매출이 줄어든 만큼 다른 걸로 개발할 수 있게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 개발해서 이걸 만들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술을 파는 거죠. 스핀오프를 하는 겁니다. 스핀오프를 하면 여기서 또 다른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것이 여기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성을 올리고 그러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 마케팅이 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 안 정해져 있을 때는 이제 기술 마케팅이랑 비슷한 거에 대해서 첨단 기술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첨단 기술 마케팅이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막 계속 나타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마케팅. 그러니까 소고점, 마케팅에서 소고점을 배우셨을 거예요. 소고점이 하이테크놀로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첨단 기술, 하이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소구점은 이렇게 자신의 몸에 혈이 있어요. 혈. 360개 혈이 있는데 하나를 딱 찌르면 딱 죽듯이. 아니요, 그건 조금 달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이라고 생각하면 돼. 혈.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있는데 내 상품을 살까 말까 그럴 때 그 혈을 누르면 바로 사요. 그게 소구점이 되는 거예요. 혈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이런 것들이 하이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하이테크 마케팅은 기술 마케팅이 아닌 건데 워낙 기술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구글 글라스를 드려요.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죠. 이거를 왜 나한테 주니? 그럼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쓰시지 않으시겠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팔 것인가? 이것은 하이테크 마케팅이 아니라 기술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사업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거는 연구소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아마 앞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었을 테고 박승호 박사과장이 그쪽에서 특히 사업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번에는 없는데 또 뭐 다른 데 있는 캐티 직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업화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든 팔아야 돼요. 어떻게든 팔아야지 그걸로 다음 사업을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화를 안 하고 나서는 뭐 이렇게 정부에서 돈 줘서 이렇게 연구만 하는 데가 아닌 이상은 사업화를 해야 돼요. 하지만 사업화는 역시 기술 마케팅의 일부분이지 전체가 될 수는 없다. 그거를 이렇게 상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기술 거래 혹은 기술 이전, 기술 거래나 수업 시간에 그 전에 아직 안 했어요. 네. 기술 거래나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 역시 기술 마케팅이라는 개념보다는 되게 좀 하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걸 물어보면 다들 싫어하겠지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다들 싫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그 소비자와 이 공급자 사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다라고. 그것도 이제 정의가 약간씩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세 단계, 네 단계식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혹은 우리 제품을 모르는 소비자, 혹은 제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헷갈리는 소비자들한테 이 제품을 갖다 주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해요. 짧게 얘기하면 광고예요. 광고가 마케팅인 거고, 또 수단으로 얘기하면 포피믹스 중에 하나인 프라이스, 조건 프라이스, 싸면 산다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마케팅 개념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되게 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장대륜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하시는 거죠. 그 수업, 그거를 1시간 동안 한다는 거는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